빨리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영화 너무 재밌죠? 네.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네, 범죄도시 4편을 이어보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오늘은 또 범죄도시 3의 날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모시고 이 영화에 담긴 짱짱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호명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는 동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용 감독님, 제작해 주신 BA 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님, 그리고 이준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실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소중한 영상을 찍으시느라고. 이 3편이 정말 이제 개봉을 앞두고 너무 떨리고, 또 이번 작품은 또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봐주실까 되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2 개봉할 때는 한창 이 3편 준비하느라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일단 일을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전히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행히도 다음 작품이 아직 없어서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떨리네요. 네. 이제 갓 데뷔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떨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가 제일 기대됩니다. 재밌게 보신 만큼 큰 박수. 모르겠습니다. 네. 배우님.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순간이고요. 이렇게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봐주시고 이런 곳에 온다는 게 사실 GV도 제가 처음 해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이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오늘도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또 기대되기도 하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 정식 개봉인데, 개봉 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평일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저기 감독님이나 준혁 씨나 저나 뭐 동석이 형이나 개봉 전에는 항상 너무 긴장되고 솔직히 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또 다 같이 저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온 시리즈라 이런 받아온 사랑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으로 조마조마하게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재밌게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표까지 쭉 함께 하셨는데 첫 편에서 조연출을 맡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 편에 이제 연출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2가 막 천만 흥행에 등극하는 그 나날의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사실 그때 이미 이 3의 기획, 시나리오, 캐스팅이 거의 완료돼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그 흥행의 기쁨과 함께 다음 영화를 막 챙겨야 하는 그 정신없는 마음으로 개봉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온전히 이 영화의 열기와 이거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기획을 미리 해놓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만의 되게 날렵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준비를 하셨던 소감, 지금 2와 3를 비교할 때 개봉 소감이 어떻게 다르신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 네. 우선은 이게 정말 그냥 그림처럼 그냥 4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뭐 2, 3 다 같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3편 준비하면서
물론 빠른 시간 동안 오래 걸리지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3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편을 중간에 이제 2년 동안 찍었기 때문에 중간부터 일단 마동석 배우님 여기 계신 제작자 대표님들이랑 같이 이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덕분에 이제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다행히 이제 2편으로 제가 데뷔를 운 좋게 할 수 있었는데 개봉도 하기 전에 이제 또 3편에 또 기회를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 시리즈 자체가 이제 관객분들이 재미있어야지만 계속 시리즈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제가 3편까지 인물 잘 완수해서 4편 또 잘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관객들이 또 많은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좀 징검다리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느낌이고 물론 중간에 되게 불안도 많이 했었고 왜냐면 이 편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3편을 또 과연 또 어떻게 하면 또 관객들이 또 좋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우들 스태프들 대표님들 여러 분들 도움으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무엇이 이제 관객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인가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게 그 결과물로 어떻게든 나온 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제가 만족을 한다고 그래도 관객분들이 이제 어쨌든 저는 단두대에 올라서야 되는 거고 판단은 관객분들이 해주실 테니까 그거는 결과를 다르게 받겠습니다. 네. 천만 영화 감독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감독님 말씀 중에 챙겨보면 천만 영화의 감독이 되면 기분이 얼떨떨한가 봐요. 그죠?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얼떨떨. 그럼 이제 이준혁 배우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다들 영화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를 대표하는 각 편마다 얼굴을 뽑아라 하면 마석도와 또 그에 상대하는 빌런이잖아요. 근데 워낙 또 1편, 2편의 빌런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아마 마동석 배우님한테 캐스팅 전화를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나한테 너무 좋은 역할이다 하고 싶다 이걸 느끼는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장책과 강해상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담도 동시에 느끼셔서 배우로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캐스팅 될 때는 제가 2편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2편이 나오기 전이었고 사실 대본도 안 보고 마동석 선배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때 뭔가 고민을 많이 하던 때라서 그냥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본을 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을 보게 됐죠. 그리고 2편이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또 하필 또 친한 형이기도 하잖아요. 석구 형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 부담감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결국에는 여러 작품을 찍을 때마다 느끼지만 대본에 충실해야 되고 저희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주성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옆에서 또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에너지를 엄청 주셨어요. 그 에너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꿈에 맨날 나오고 감독님이 촬영 끝나고 집에 가도 감독님 꿈에 나오고 진짜. 네. 연애한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연애라고 하기에는 그 감독님 표정이 있어요. 디렉션 주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꿈에서 막 그렇게 에너지를 줘요? 네, 꿈에서조차 이렇게 주셔서 저는 사실 그런 에너지를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철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감독님의 에너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 지금은 되게 네. 모습이 뭔지 잠깐 부탁드려도 돼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이랑 되게 많으신가 봐요, 촬영장에서. 촬영장은 거의 군대죠. 빨리 12시간 안에
어떻게든 오늘 분량을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어깨에 싣는 걸 제가 좀 되게 싫어해요. 에너지가 빠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객들이 재밌게 보시려면은 샷 되게 잘 뽑아내야 되면 어쨌든 뭐 후드로가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열심히 떠댕기고. 네. 현장에서는 감독의 지금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접수하면 되죠? 네. 이준혁 배우님께 근데 영화를 본 입장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여쭤볼게요. 사실 그래서 이준혁 배우님이 주성철이란 악당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근데 그 전에 솔직히 우리가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 중에는 되게 샤프하고 도시적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이 주성철 역할과 어떻게 나올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뭐 일단 범죄도시의 악역이니까 무자비한 건 무자비한 건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처음부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샤프한 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기존 범죄도시의 어떤 장르 색깔과 합쳐진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성철을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차별화 지점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시리즈화가 되전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범죄도시의 관객으로서 이제 어찌됐든 저는 기존의 작품에 나왔던 배우고 어느 부분 소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선도를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목소리도 바꿔야 되고 다만 이제 주성철이라는 캐릭터를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엘리트라는 설정이 있었고 이게 그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어떤 엘리트적인 역할, 실제로 엘리트는 아니지만 뭐 검사 역할 이런 것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감에 좀 무력감을 거기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금 이 영화에서 어쨌든 새로운 신선도? 어쨌든 저라는 재료를 조금 바꿔서 옛날엔 조금 양식업으로 만들었다면 좀 이렇게 어쨌든 야생에서 다시 만드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태우기도 하고 같아요. 자연산. 네, 약간 좀 자연산 재료로 그러니까 똑같이 엘리트라는 기본 속성은 있는데 좀 재배를 좀 이렇게 오가닉으로 비유를 좋아하시는구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뭔가 이준혁 배우님만의 어떤 도시적인 면모 같은 거를 좀 자연산으로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근데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주성철이 또 약간 양파 껍질 까듯이 나오는 설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모를 좀 이렇게 배우로서 생각하신 게 좀 드러나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 시리즈 함께 몸담고 있는 모든 배우 스태프들에게도 되게 각별한 작품일 텐데 뭐 예를 들면 그 진짜 1편이 688만 관객을 모으기도 했지만 그냥 인기 흥행 영화를 넘어서 진짜 온갖 패러디 열풍을 이끌 정도로 되게 큰 사랑을 받았고 또 2편은 코로나 시국에 다들 막 영화계 너무 보릿고개다 이럴 때 이제 1000만 관객을 모으면서 어떤 한국 영화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기도 했고 이런 의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숱한 영화 만들어 오셨는데 대표님께도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의미,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어려운지 그런 거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매 작품 다 열심히 만들고 재밌게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재밌게 보시길 바라면서 만드는 거고요. 뭐 제가 혹은 저희 팀이 뭐 부족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뭐 모든 영화가 그럴 것 같아요. 다 선보일 때는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기를 바라고 만드는 거고 뭐 기자님이 뭐 질문하셨다시피 이 시리즈가 쌓여오면서 저희 시리즈의 어떤 그런 기대감, 한국 영화 침체기에 대한 돌파하고 있는 기대감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다들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관객분들이 그 영화 표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가 되길 바란다
그런 생각만을 하면서 간절하게 항상 1편부터 2편도 그렇고 3편도 너무너무 다들 참여하신 분들이 진짜 간절해요.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간절하게 작품을 만들고 있고 뭐 내일 개봉이지만 지금도 다 간절하게 여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앉아 계신 분들이 재밌게 보셨기를 내일 보실 분들이 앞으로 보실 분들이 정말 재밌게 영화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딱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한국 영화에 시리즈 영화가 나온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어가지고 시리즈 영화를 제작한다는 건 제작자로서 좀 어떻게 달라요? 다른 작품을 제작하는 거랑? 그 시리즈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그 티빙 장미맨션도 제가 만들었고 시리즈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다음 시리즈에 좀 허락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도 제가 디즈니랑 했는데 너무 인기를 끌었지만 또 다음 시리즈는 또 이제 플랫폼이나 투자자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도시 정말 저희가 1편을 감독님도 참여하셨지만 1편을 만들 때 이게 시리즈화 된다는 어떤 희망과 기대는 있었지만 그걸 막 바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리즈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니까 엄청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고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큰 중압감이 있습니다. 주신 사랑으로 그걸 기반으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중압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연산 박수. 감사합니다. 그만큼 시리즈니까 더 큰 부담과 그만큼 더 만족을 시켜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전 사실 감독님이 연출 직접 하신 2, 3편, 2편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 많이 했냐면 감독님 되게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리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범죄도시 1편은 그것도 이제 엄청난 캐릭터 무비의 재미가 있지만 사실 더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좀 날 것 같은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석도가 중앙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감독님께서 2편을 만드시면서 이 시리즈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파악하고 약간 그 득장점을 확대 부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무적 형사 마석도의 그 위력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걸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계속 가고 무지막지한 빌런을 반대편에 세워서 결국은 마석도하고 빌런하고 최후의 1대1 대결을 벌이기까지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 각가지 컨셉의 액션이 있어서 긴장감을 더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주 친근한 조연들을 이용해서 되게 깨알같은 코미디도 챙기시고 이제 이거를 틀로 만든 다음에 2편은 또 베트남 가니까 그 마체테 액션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화가 있었고 또 3편은 보면 야쿠자가 등장하니까 또 긴 칼 액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또 그 마석도가 야쿠자와 함께 주성철까지 이제 대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들로 좀 새로움을 채우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감독님이 분석을 진짜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이 시리즈를 왜 이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 10분 맞는 말씀이시고 일단 제가 이 편을 연출을 좋게 맡게 돼서 이제 각색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부분은 일단 1편 조감독을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관객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 빌런의 역할 이게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였어요. 이게 1편의 그 장첸이 남긴 그 범죄도시 유산은 엄청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윤계상 배우님께서 심어놓은 그 DNA가 저는 굉장히 큰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뭐 2편, 3편 지금 윤계상 배우님까지도 너무
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편을 만들 때도 688만 원을 넘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걸 뭐 어떻게 예측을 하고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1편만큼의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좀 더 재밌게는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할 때, 그 계산 선배님이 남겨주신 그 집중력과 그 노력하는 모습, 그 에너지를 어떻게 카메라 속에 담지, 막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3편까지도 쭉 이어갔고, 2편은 2편대로, 그리고 3편은 3편대로 개별 그 구조 안에서 이제 그 빌런이 마석도의 이야기에 어떻게 맞물려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희 지금 이준혁 배우님 같은 경우도 1, 2편이랑은 완전 전혀 결이 다른 빌런이기 때문에 1, 2편은 뭐 중간에 마석도를 만나기만 하면 다 도망갔거든요. 1, 2편은. 근데 3편 빌런은 절대 도망을 가지 않아요. 전혀 결이 다른 빌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변별점이 충분히 저는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배우님께서 또 도전 정신을 발휘하셔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다른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관객들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볼 때 되게 극악무도하고 되게 날서고 되게 무서운 그런 범죄 행위들을 쉽게 보지는 못할 건데, 마석도 등 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저는 요 확신은 있었어요. 너무 든든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항상 마석도 등 뒤에서 훔쳐보듯이 대신 또 얘기해 주잖아요. 일로 와. 좀 맞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관객들 대변해주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만홍석 배우님의 그 센스라던가, 그 캐릭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어떻게 뭐 어쨌든 감독이 바뀌고 뭐 시나리오가 다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두 가지만큼은 저는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조연들이 들어왔을 경우도 이제 그건 어쨌든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조기로서 이제 또 마석도가 어떻게 또 유머러스하고 또 카리스마 있는 또 리더십을 또 보여주는 건가,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마석도와 빌런이 각 편에 엄청난 큰 두 축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하시니까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우리 이준혁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스포일러 조심해 주실 거죠? 나중에 영화평 쓰시고 그런데 사실 주성철이 경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1, 2편의 빌런들과 진짜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왜 처음에 볼 때는 약간 그 빌런의 두목인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자기가 저렇게 나서지? 왜 거침이 없지? 약간 뭐 두고 보고 이런 게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이러는데 그게 경찰이구나. 이게 이제 설정이 드러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도 이게 되게 연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각기 다 다르지만 1, 2편과의 약간의 차별점은, 저는 주성철 같은 경우는 사회화된 사람이 벌이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의에 의해서 뭔가 제가 소외된 뭐 계층에 있었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사회화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 중에 말이 가장 많아요.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화되고 가장 인간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 짓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안 좋다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뭐 연쇄살인범 프로파일 뭐 이런 책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 중에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이제 주성철은 이제 그것까지 좀 가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욕까지 왔는데 또 형사까지 왔는데 아마 다른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그런 나쁜 놈들도 보게 되고, 근데 주성철은 제가 봤을 때 살면서 그렇게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적이 없는 주성철이 범죄도시 3에서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운수 좋은 날처럼 제 인생에, 주성철 인생의 가장 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전성기에 마석들을 만나게 되고, 사실 저는 주성철은 그래서 뭐 칼 같은 걸 들고 다니지도 않는 게 내가 걸릴 거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 마석도한테 맞는 그 순간까지 플랜 B가 있어요. 사실 보면 주성철은 어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자고. 네. 그래서 제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주먹 맛을 받고 실패라는 게 있나? 이러면서 좀 추락을 하고, 그래서 좀 그 다음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제 그런 걸 다 잃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잃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 이건 좀 궁금해요. 네. 오, 아 그렇죠. 죽은 건 아니니까. 그죠? 안 죽었겠죠. 근데 진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 그런 빌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주성철 7년이면 그 신뢰부를 찾아다니는 시간이 그만큼 긴 건데 이번엔 약간 포기한 것 같이 처음에 등장할 때 소개팅 얘기가 없잖아요. 역시 기자님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이게 제 감독님이랑 제작진 모두가 많이 고민한 지점이, 저희가 이제 아까 시리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리즈의 기본적인 약속 혹은 맥락은 이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네, 특징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선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그 관객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금방 또 실증을 내니까,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적으로는 익숙함을 끌고 가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트는 지점들, 감독님도 그렇고 뭐 사실은 준영 씨도 빌런을 연기할 때 그런 부분들의 모든 그 제작진이 그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익숙함을 가지고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아깝지만 포기한 설정이에요. 아니 근데 그 결혼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마동석 배우님도 결혼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해 보시는 걸로. 아 네네, 네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께 영화 궁금하시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이 질문자 뽑아주세요. 아셨죠? 네, 잘 보고 계세요. 네, 네와 같은 눈으로 하나 둘 셋. 범죄도시 3 두 번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그 이준혁 배우님 나올 때마다 약간 소리가 어흥 이러는데 혹시 배우 소리가요? 네, 이렇게 나올 때 약간 배우님이 나올 배우님 때마다 음성이 아니요, 등장할 때 약간 소리가 임팩트 있게 나오는데 배우가 어흥 하는 거. 아, 음악이? 네, 음악이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준혁 배우님 머리 스타일링이 약간 사자놀이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누가 스타일링을 했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네.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예, 일단 첫 피팅 할 때 이게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첫 피팅을 할 때 원래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준혁 배우님의 스타일 자체가 되게 단정하잖아요. 거의 보면 뭐 소동재 검사님도 그렇고 뭐 되게 단정했어요. 근데 그 단정함이 우리 영화랑 잘 맞나? 약간 이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액션을 하게 되고 좀 더 영화에서 좀 관객들이 조금 새로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는 충분히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 피팅을 뭐 옷도 입어보고 머리 스타일도 이것저것 다 바꿔보긴 했는데 그런 약간 조금 그 연사마 같은 그 바람머리인가요? 아 모르시겠구나. 모르시겠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의 스타일링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딱 처음에 딱 머리를 봤을 때 요런 느낌에서 본인이 뭔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이제 땀을 흘리고 했을 때 이제 뭔가 프로에치어지는 모습이 1, 2편이랑은 조금 분명히 변별점도 있을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대중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 뒤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모습이 확실하게 좀 대비가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그걸 좀 배우분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흥어흥하는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을 일단은 지금 도입부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철저하게 그 반전을 하는 그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최대한 힘은 이때 이 경찰임이 이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리 아무도 예측을 못했으면 했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약간 1, 2편의 구조를 약간 조금 이용을 한 거긴 해요. 약간 그렇게 조금 힘을 조금 더 줘서 힘을 조금 더 실어주면 관객들이 약간 그런 식의 그뭐 1, 2편도 뭐 빌런들 나오면 음악 세거든요. 그걸 약간 조금 펌프질을 더 했어요. 일부러. 근데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주성철의 발걸음이라던가 하는 행동에 조금 뭐 습격을 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밑밥을 조금 더 많이 깔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엘리트 경찰로 만들어놨구나를 이제 깨달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 오늘 굉장히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되게 저는 그 의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은갈치 옷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감독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시고 해서 그리고 뭐 약간 제가 또 게임 좋아하는데 뭐 철권이라는 게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질문들이 오늘 머리 얘기도 꽤 많이 들었어서 네 이게 뭔가 저는 뭔가 주성철이 사실은 제가 그런 의견도 내긴 했었어요. 조금 완전 돈도 많고 하니까 완전 세련되게 입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다음에 조니 4를 본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는 빌런이 있잖아요. 잇 맞죠? 그것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맞죠? 네. 배우 가문에 네,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까지 가면 조금 역시나 만화적이었겠다. 한국의 인천에서 또 그렇게 옷을 입으면 너무 세련되게 그러면 그것도 좀 튀겠다. 지금이 그래서 감독님이 역시나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은갈치 선택은 뭐였다? 야성 자연산 이런 거. 그래서 기자분들이 좋아하셨나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말씀은 안 아니 하시고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로만 봐도 1편에 장첸이 장발이고 2편에 강혜상이 약간 엄청 짧은 머리인데 엄청 차별화가 되는 거죠. 사자머리로. 네. 그럼 이번에 누구보다 깊게 구분하셨겠죠.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내면의 서사는 있어요. 제가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그래서 주성철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이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범죄도시 3에서 그런 서사가 어느 정도 제거된 거는 시대적 흐름에 같이 간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또는 이렇게 OTT에서 또 시리즈 같은 거는 길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선택하는 건데 사실 범죄도시에서 어떤 악당의 서사 같은 거는 관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마동석 선배님한테 어떻게 강렬하게 맞느냐 사실 이것이 더 기대되는 포인트고 제 서사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런 타격감이나 그런 그 좀 지루한 시간이 있는다고 하면은
그게 아마 관객들한테 더 손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나중에 진짜 감옥에서 제가 조금만 보태서, 그러니까 저는 그 가까이서 보고 또 결과물을 본 바로는 이준혁 씨는 대단히 영민하고 대단히 훌륭한 배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캐릭터가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입체성을 가지려면 스토리 내에서 그만큼 할애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석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쌓아왔잖아요. 우리 사편은 뭐 아이언맨이 어벤져스에 딱 한 장면 나와도 아이언맨 시리즈에서도 등장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혹한 디렉션 요구를 한 거죠. 사실은 빌런을 둘로 쪼개면서 그 안에서 1, 2편 못지않은 빌런의 무게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준혁 씨가 대단히 영민하게 첫 등장부터 본인이 어떤 표현이나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서사들을 그냥 표현을 해주셔서 관객분들이 그걸 잽싸게 그냥 관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캐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영민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잘생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찌됐든 대중들한테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품이 지적인 캐릭터로 많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사가 기본적으로 엘리트 형사라는 거에 조금 덧대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점이 영화에 조금 뭐 그냥 형사로 갑자기 나와도 실제로 제가 형사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런 거는 약간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영화의 검심의 팬이기도 했고 그 사노스케 좋아했었기 때문에 집에 그 만화책도 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회포를 잘 풀었고요. 그리고 제가 근데 거기 총을 들고 가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그럼 이거 여쭤봐야겠다. 근데 사실 되게 여러 액션씬을 소화하시잖아요. 첫 등장부터 그것도 액션인데 가장 좀 잘 보여주고 싶다, 가장 좀 준비를 많이 했다, 뭐가 힘들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토모 그 씬 있잖아요. 그 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첫 촬영이었어요. 첫 촬영이었고, 네. 사실 그 씬이 굉장히 감동적인 씬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씬인 게 거기 첫 촬영에 이제 우준이 형하고 그 규원 배우, 그다음에 세호 형 이렇게 저희가 따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저희끼리 연습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실 사전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촬영 전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건 테이크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공간 전체를 네, 그 씬이요. 그 토모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미는 그런 씬인데 그 초반에, 네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은 테이크가 갔는데도 사실 그날 세호 형을 처음 봤으면 되게 미안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막 이렇게 서로 이미 친해진 상태여서 더 해도 돼 괜찮아 뭐 테이크 더 가도 이렇게 그 배우들끼리의 너무나 좀 끈끈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번 작품에서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씬이 일단 좀 기억에 남고요. 액션 준비할 때 처음에 그 무술팀 갔을 때 주성철 액션은 워낙 좀 그 즉각적인 상황에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뭔가 안무처럼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실제로 좀 처음에 갔을 때 밟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뭐 때리세요 이러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는 실제로 다 때려야 되고 그래서 그 액션씬도 이게 물론 만든 거긴 하지만 아프거든요. 다 까져가면서 다들 이렇게 맞고 그런 무술팀이나 이런 다 너무 도와준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기억이 남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믿어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장면들이에요. 네.